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은 민주정의당 단일 후보인 여영국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줄곧 뒤지다가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보수 텃밭인 통영 고성에선 자유한국당 정정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총선급 관심을 끌었던 이번 보궐선거는 범여권과 야권의 1승 1패로 끝나며 내년 총선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더 문제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대 접전지였던 창원 성산구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를 단 504표 차로 누르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개표 초반 선두를 달리기 시작한 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였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의 표차를 2,000표 안팎까지 벌리며 당선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후반으로 갈수록 표 차이가 급격히 좁혀졌고 결국 여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단 504표에 불과했습니다.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비록 임기 1년에 불과하지만 여 당선인은 같은 당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을 지켜내며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의 단일화와 창원 공단을 중심으로 한 호소가 표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정치의 자부심에 저 여영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 새겨 주셨습니다. 정의당으로선 여 후보의 당선으로 의석수가 6석으로 늘어나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가동에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조선업 회생을 통해 통영 고성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 나가던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표를 얻었습니다. 결국 20% 이상의 큰 득표차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정 당선인은 여당을 심판하고 통영 고성 경제를 살리는데 임기 1년을 다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리려는 일입니다. 가장 큰 난제인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해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정 당선인은 1988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거치면서 지금의 황교안 당대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7년 검사 옷을 벗고 통영 고성 보궐선거에 뛰어든 정 당선인은 치열한 당내 경선과 집권 여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되면서 정치 신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총선급 관심을 끌었던 이번 보궐선거는 범여권과 야권의 1승 1패로 끝났습니다. 창원 성산에선 단일화가 주요했지만 워낙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내년 총선에선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에 신승하며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국회 의석수를 6석으로 늘린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노회찬 정신계승에 힘을 싣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당 지도부가 창원에 머물며 사활을 건 지원에 나선 데다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이룬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 후보와 강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불과 0.54%포인트.
지난 20대 총선에서 창원 성산의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새누리당 강기훈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1%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진보 진영으로선 보수의 거센 추격을 실감했고 자유한국당으로선 선거 막판 악재 속에서도 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영 고성은 큰 표차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승리하며 보수 텃받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범여권과 야권의 1승 1패, 문재인 정부 정치적 기반인 영남권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 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투표율이 51.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2017년 4.12 보궐선거 당시 투표율 53.9%에 조금 못 미치는 역대 두 번째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모두 각각 51.2%를 보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에 포함된 사전 투표율도 창원 성산 14.5%, 통영 고성 15%로 2013년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추위는 풀리겠지만 건조함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3도, 진주는 영하 1도를 보이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보이며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에는 따뜻한 기온을 보이면서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이 영하 1도, 창녕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1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하 2도, 합천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침 기온이 쌀쌀한 편인데요. 낮에는 거창 19도, 사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이 일겠습니다. 여기에 동해남부 전해상에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 2건이 잇따라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퇴근길 대리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 강릉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이 숨졌던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나 쉐어링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가 표지판을 들이받고 한 바퀴를 돌고 난 뒤에야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새벽 일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리기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서성이다 곧바로 도주했던 운전자 31살 김모 씨는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가해 운전자가 빌린 것이 아니고 목포에 거주하는 친구 이름으로 대여됐던 렌터카였습니다. 지난주 강릉 해안도로에서는 카쉐어링 차량 한 대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10대는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되는 데다 나이 기준에도 미달해 차를 빌릴 자격이 안 되자 아는 형의 아이디를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카쉐어링 서비스의 인증 절차가 허술해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런 제지 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개방형 시스템으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법 명의 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대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렌터카나 카쉐어링 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준 사람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제대여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개정을 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면허 렌트카 사고는 모두 950여 건. 이 사고로 탑승자와 보행자 등 11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 2달 동안 탐사기획팀 M에서 도내 단체장과 산하기관장,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해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특정 가게에만 억대의 특산품을 구입해 무리를 빚었던 통영시. 감사 착수 이후 특정 업체와 유착 여부를 조사하고 물품 관리 대장 작성도 지시했습니다. 합천과 통영 등 업무 추진비를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부분만 공개하던 지자체들은 홈페이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조사도 하고 그런 지금 시장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매월 업무 추진 공개를 하는 걸로. 업무 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던 산하기관들도 세부 지침과 집행 규정을 마련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들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오늘 5월부터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의제로 삼아가지고 의견을 물은 결과 공개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신용카드 사용 요령 등이 담긴 업무 추진비 집행 기준 책자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 감사 규칙을 개정해 의회 사무국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산시와 김해시 의회는 다음 달부터 업무 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고 하반기부터는 집행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무래도 단체장에 비해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판공비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좀 유익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MBC 경남 홈페이지 탐사기획 M 배너에 들어가면 도내 지자체와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이어서 문화가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영화가 좋다 순서인데요. 오늘은 미국과 우리 영화 각각 한 편씩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014년 4월 이후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수호. 수아버지, 곧 수호 생일 오잖아요. 당신 그게 왜 하고 싶어? 그날 수호도 올 텐데.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아빠 정일. 우리 아들입니다. 이 소리 잘 있어. 내가 못해줄까 봐. 잘하고 있어 나. 오빠와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동생 예솔. 떠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 순남. 수호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모여 서로가 간직했던 특별한 기억을 드립니다. 영화 생일입니다. Billy Batson, I choose you as champion. Say my name so my powers will become yours. Shazam. Wait, for real? Say it, okay? Say my name. Shazam! 10대 소년 빌리는 마법사를 만나게 되면서 샤잠이라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That's crazy, right? What are your superpowers? Superpowers, dude? I don't even know how to pee in this thing. 샤잠으로 변신해 히어로의 광팬인 친구 프레디와 함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하는데요. Super strength. Electricity manipulation.
Chosen one. Oh, you're like a bad guy, right?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샤잠 앞에 악당이 등장하는데 You're him. You're the hero. You're welcome for not getting robbed. I'm Batman. Get him, Batman! How old are you? Basically 15. 별 볼 일 없는 10대 중학생이지만 샤잠으로 변신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Dude, did you see that? Yeah, you electrocuted a bus and almost killed these people. And then I caught it! 영화 샤잠입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산청 한방 항노화 포럼이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립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함안 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제12회 경남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거창군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 41곳과 하수관로 34곳 등의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의령천과 양산천 등 9곳에는 오염하천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도심 지역에서 흘러드는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수질 개선 사업으로 모두 21곳에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녹조 발생의 차단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편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는 비수도권에 대한 예타조사가 경제성 평가를 줄이는 대신 균형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면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이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이 기존보다 5%포인트 강화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FC가 어제 67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기호 대표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만 선임됐지만 이사회는 지난 3년 동안 경남 구단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10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갚는 등 구단을 안정시킨 점으로 볼 때 대표이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해군이 소득이 적은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햇빛발전소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말까지 한 읍면에 2곳씩 모두 20곳을 선정해 태양광 설치 비용의 26%가량인 1,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마을 소득원이 적은 마을로 어촌계와 민박 등으로 수익이 있는 마을은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화를 처음 재배한 산청군 단성면 목면 10회 유지에서 이달부터 목화 체험 행사인 목화야 놀자가 진행됩니다. 산청문화원이 오는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여는 목화야 놀자는 무명 배짜기의 시연과 천연염색, 솜 인형 만들기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내년까지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로컬 푸드 공급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단과대학을 축소하고 학생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과기대는 농업생명바이오 분야와 융합기술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현재 5개 단과대학을 3개 단과대학과 1개 특성화대학으로 개편하고 입학 정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어제 낙동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 대복늪 정비 사업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창녕군 대야 재해정비 사업을 위해 작성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는 왕버들 군락지인 대복늪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